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갔던 그 알파고. 그죠. 이세돌. 예. 그때.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류로 남아있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인류로 아마 끝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겠죠. 예, 이제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알파고의 뒷얘기 근황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세돌의 근황이 아니라 알파고의 근황이요? 네, 저는 뭐 이세돌 구단은 관심이 좀 없고요. 네. 알파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4대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알파고가. 그렇죠. 딱 한 번 이겼죠. 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당시에 이 대국 전에 저희가 그 프로 구단하고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그때는 인간이 이긴다고 그랬죠, 다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다라는 그 비장함 이런 거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이 한 번만 이겨도 인간의 승리다. 라고 이제 얘기가 바뀌는. 예. 왜냐면은 알파고가 그 정도 실력인지를 몰랐죠. 그렇죠. 아무도. 이제 대국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실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알파고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 커제하고 붙는다고 그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커제가 5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이긴다니 하다가 다 대국이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해도 질 거다고 말을 바꿨죠. 네. 네. 그래서 그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5월에 커제하고 커제 구단이 이제 세계 랭킹 1위였죠. 하긴 했어요? 예, 세 차례를 붙습니다. 물론 커제 구단이 3패를 하죠. 네. 그리고는 이때 커제 구단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국 중에. 왜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우는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 져서가 아니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울게 됐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왜 울어요? 그 젊은 친구잖아요. 20살인가 뭐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분해서 울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시에 커제 구단의 스승이었던 분이 이제 노인 어른신이 옆에 계시다가 알파고 하는 걸 보고 알파고는 프로 20단의 실력인 것 같다. 프로 20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신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은 바둑은 필요 없다. 거기까지 제가 아는데. 예, 그래서 뭐 바둑계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몇 달 후인 10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네이처에 다시 논문을 씁니다. 뭐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알파고가 바둑을 의미하는 거니까 바둑 은퇴 다 이겼는데 은퇴 안 하고 또 제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랑 붙어요? 이제부터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하고 싸웁니다. 알파고 내부에서. 알파고끼리 붙는데 그 이전 알파고 버전을 알파고 제로는 이기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알파고 제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알파고들은 전부 이제 인간의 기보 수천만 건을 참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바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기는 수를 찾아내서. 그렇죠. 근데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바둑 규칙만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 실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알파고가 붙였더니 알파고 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알파고 제로는 기보 하나 없이 규칙만 가지고 바둑을 독학하기 시작한 72시간 만에. 단 72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버전이었던 알파고 리예요. 그게 버전이. 대결에서 100전 100승을 기록합니다. 야, 무서운 지경이에요. 이 속도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알파고는 어쨌든 사람이 했던 거를 학습해서 그렇죠. 사람보다 놀라운 속도로 해내서 이긴 거라고 치면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습득해버린 거 아닙니까? 습득해서 스스로하고 바둑을 많이 두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축적해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자기 논리로 인간에 축적되어 있던 그걸 넘어서버린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건 예, 72시간 만에 100전 100승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2,900만 판을 두고요. 혼자. 네. 그런 다음에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3대 0으로 꺾은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거든요. 얘하고 또 붙어서 100전 89승 11패. 역시 꺾어버리죠. 야, 이거 무서운 상황인데. 네. 그리고 40일 뒤에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둑의 새로운 정석들을 발견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지능으로 바둑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 인간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도달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이거 장난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건데. 예, 외국 영화에 나오는 SF 그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이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어쨌든 인간 지식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이제 꿈을 이제 열고 있다.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런 컴퓨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의식. 네. 자기가 누구인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런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자의식까지 없어도 되고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거 뭔가 결론을 지어버리고 네. 거기에 대한 권력이랄까 뭐 어떤 능력을 갖고 그걸 해결해 버릴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망 안에서. 아니 지구를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은데 인간이 너무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 거기에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 정도로 빨리 발전하는 걸 보면서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곧 자의식이죠, 사실은. 네,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명령 없이 판단해버리는 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영역에서 인간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작년 가을이니까 불과 이 논문이 나오고 한두 달 후에 또, 이 딥마인드가 알파고 제로에서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바둑을 의미하는 고를 뺍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가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더 이상 바둑에 한정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뜻이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파 제로는 뭘 했냐? 뭘 했습니까? 일단 일본 장기인 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룰만 입력합니다, 역시. 네. 강화 학습을 합니다. 네. 2시간 후 알파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쇼기 인공지능 엘모를 앞질러 버립니다. 단 2시간 만에. 규칙만 알려줬는데. 예, 단 2시간 만에. 그 쇼기 룰에 최적화돼서 개발되었던 컴퓨터를 네. 2시간 만에 이겨버린다. 스스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체스를 또 가르쳤습니다. 네. 역시 4시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체스 AI인 스톡피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둑을 다시 가르쳤죠, 얘한테. 네. 얘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알파제로는. 바둑만을 위했던 알파고 제로가 아니라. 그쵸. 이제는 알파 제로 범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바둑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죠.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과 대결 버전인 알파고 리를 이기는 데는 8시간이 소요됐고. 혼자서 해서. 네.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 좀 전에 네. 백전백승했던 걔를 24시간 만에 또 이겨버려요. 오. 이게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알파고 제로도 무서웠는데. 네. 바둑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범용으로 만든 다음에 알파 제로. 네. 그걸 바둑을 한번 가르쳐 봤더니 또 바둑에 최적화됐던 AI를 또 이겨버렸다. 24시간 만에 터미네이터 이겨버렸다. 나오겠어요, 진짜로. 이거 그만해, 구글. 그만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2018년의 이야기인데 2028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알파제로는 좀 다른 AI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람처럼 사고하는 양상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스톡피쉬나 엘모나 이런 다른 앞에 그런 컴퓨터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뭐 초당 몇 천만 개씩. 그렇죠.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초당 7천만 개, 뭐 3,5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 체스 컴퓨터 같은 것이 계산을 할 때 알파제로는 8만 개만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골라서 8만 개만 딱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10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계산만 한다. 네, 그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길어지는 거고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이 길어질수록 결과물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런 바둑이나 체스 말고
지금까지는 다른 분이 어디에 적용됐는지 아직 안 나왔죠. 알파고는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알파제로. 예, 알파제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거의 상당부 게임 상황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에 범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분명하고요, 구글이. 이제 범용화라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알파제로가 세상 온갖 일에서 답을 찾아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우리 인류 문명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범죄, 교통, 행정, 뭐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입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대신 효과적인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이제는. 우주 비행 뭐 이런 거. 네, 이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 이런 거는 바둑으로 이미 깨진 거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들 텐데 이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알파제로가 어떤 이유로 답을 제시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상. 그렇겠죠. 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그렇죠. 능력으로는 알파제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한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뭐 소행성의 지구에 이제 막 날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린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뭐 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파제로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의 신성을 없애라. 그럼 우리로선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얘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했을 건데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냐? 우리는 얘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한정된 논리와 상식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무능을. 아니면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던 이 컴퓨터를 더 신뢰할 것이냐?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곧 등장할 거라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 있는데 항상 인간이 이제 크게 망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점점. 그렇죠. 사실 SF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스티븐 호킹이나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이거 그만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미 갔죠. 특정 분야지만. 이미 가 있는데 이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걸 넓게 범용으로 적용하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뭐 기술 개발을 우리가 또 막을 방법은 없고 계속 진행은 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겁을 들인 게 아닌지 또 걱정도 되고. 아니 이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원종우 씨 얘기니까 인공지능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어떤 사람이 했던 거를 학습해서 그렇죠. 사람보다 놀라운 속도로 계산해내서 이긴 거라고 치면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습득해버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습득해서 스스로하고 바둑을 많이 두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축적해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자기 논리로 인간의 축적되어 있던 그걸 넘어서버린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건. 예, 72시간 만에 백전백승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2,900만 판을 두고요, 혼자서. 혼자. 네, 그런 다음에 세계 랭킹 1위 커제 9단을 3대 0으로 꺾은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거든요. 얘하고 또 붙어서 100전 89승 11패. 역시 꺾어버리죠. 야, 이거 무서운 상황인데. 네, 그리고 40일 뒤에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둑의 새로운 정석들을 발견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왜 울어요? 그 젊은 친구잖아요. 20살인가 뭐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해서 울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시에 커제 구단의 스승이었던 분이 이제 노인 어른신이 옆에 계시다가 알파고 하는 걸 보고 알파고는 프로 20단의 실력인 것 같다. 프로 20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신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은 바둑은 필요 없다. 거기까지 제가 아는데. 예, 그래서 뭐 바둑계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몇 달 후인 10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네이처에 다시 논문을 씁니다. 뭐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알파고가 바둑을 의미하는 거니까. 바둑 은퇴 다 이겼는데 은퇴 안 하고 또 제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랑 붙어요? 이제 붙을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하고 싸웁니다. 아. 알파고 내부에서. 알파고끼리 붙는데, 네, 알파고 그 이전 내부에서. 알파고 버전을 알파고 제로는 이기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알파고 제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알파고들은 전부 이제 인간의 기보 수천만 건을 참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바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기는 수를 찾아내서. 그렇죠. 근데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바둑 규칙만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 실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알파고가 붙였더니 알파고 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알파고 제로는 기보 하나 없이 규칙만 가지고 바둑을 독학하기 시작한 72시간 만에 단 72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버전이었던 알파고 리예요. 그게 버전이. 대결에서 100전 100승을 기록합니다. 야, 무서운 지경이에요. 이 속도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알파고는 어쨌든 이제 얘기가 바뀌는. 왜냐면은 알파고가 그 정도 실력인지 몰랐죠. 그렇죠. 아무도. 이제 대국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실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알파고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 커제하고 붙는다고 그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커제가 5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이긴다니 하다가 다 대국이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해도 질 거다고 말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5월에 커제하고 커제 구단하고 커제 구단이 이제 세계 랭킹 1위였죠. 하긴 했어요? 예, 세 차례를 붙습니다. 물론 커제 구단이 3패를 하죠. 그리고는 이때 커제 구단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국 중에. 왜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우는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 져서가 아니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울게 됐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 잘하고 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갔던 그 알파고. 그죠. 이세돌. 예. 그때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류로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유일한 인류로 아마 끝으로 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겠죠. 예, 이제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알파고의 뒷얘기, 근황이 있는데.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세돌의 근황이 아니라 알파고의 근황이요? 네, 저는 뭐 이세돌 구단은 관심이 좀 없고요. 알파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4대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알파고가. 그렇죠. 딱 한 번 이겼죠. 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당시에 이 대국 전에 저희가 그 프로 구단하고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때는 인간이 이긴다고 그랬죠, 다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다라는 그 비장함 이런 거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이 한 번만 이겨도 인간의 승리다. 라고